그냥 아예 우주로 쏘아 돌리는 거예요. 우주로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태양이 사라져도 우리는 모른다. 그거에 속아서 제가 천문학을 시작했죠. 저희가 먼 걸 보면 과거의 모습을 본다. 폐기 우주의 은하들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의 홍승수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별은 뭘까? 저기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같은 궁금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망원경의 발명이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그 도구, 망원경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세 분 박사님들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선경입니다. 아기 별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아주 먼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김민재라고 하고요. 영국 UCL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성과학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외부 은하들의 진화와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는 망원경입니다. 천문학자와 망원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망원경의 발명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망원경 발명 누가 했나요? 발명자가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17세기 초반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스 리퍼세이라는 안경 기술자가 있습니다. 망원경의 기초가 되는 어떤 렌즈 이런 걸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이래서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제 멀리까지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다고 하죠. 이제 그거를 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학자가 바다 말고 하늘을 보면 어떨까 하고 이런 이제 천체 관측용으로 이 렌즈를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명자라고 하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망원경이 없던 시절도 있을 거고 그때는 망원경 없이 뭔가 연구가 이루어졌을 텐데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원경이 없을 때는 주로 하늘에 있는 별이나 행성 같은 천체의 움직임을 이제 기록하고 이제 그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규칙적인 운동을 이해하려는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났던 건 히파르코스였는데요. 별의 밝기를 숫자로 나타낸 분이 그분인데요. 직접 이제 맨눈으로 밤하늘을 보고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다 보니까 얘는 밝으니까 1등급, 얘는 좀 어두우니까 2등급 이렇게 숫자로 등급을 매겨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제 별의 등급 체계를 만드신 분이 히파르코스고 그 이후에는 더 밝은 별들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이렇게 이제 등급이 생기기도 했고 그분이셨군요. 네. 천문학 연구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등급 이거하고 22등급 천체하고 있으면은 맨날 헷갈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 밝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22등급은 굉장히 어두운 거고 그 숫자가 반대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헷갈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흉이 히파르코스였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이제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헨리해성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구 근처로 왔던 건 1986년이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2061년에 볼 수 있겠죠? 네. 조선시대에는 1759년에 조선 관상감에서 성변 측후 단자라는 곳에 이제 관측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5명의 천문학자가 25일 동안 계속 그 해성을 관측하면서 해성의 위치랑 크기, 색, 그리고 꼬리 길이 변화 같은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망원경의 발명으로 인해 망원경의 새로운 관측으로 인해 그 당시 부서졌던 또 지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명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죠. 천동설이라고 하죠. 이 천동설이 사실 깨진 데에는 망원경의 발명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릴레이가 목성의 4개 위성을 발견했고 4개 위성들이 지구를 돌지 않고 목성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왜 지구를 돌지 않지 하면서 모든 게 깨지기 시작했죠.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목성의 위성은 목성을 중심으로 돌더라.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관측이었다.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관측이었다. 예. 허블 우주망원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상에도 망원경이 많은데 왜 우주망원경을 쓰셨나요? 별을 바라보면 반짝반짝거리고 예쁘잖아요. 예쁘고 낭만적이고. 그거에 속아서 제가 천문학을 시작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천문학자들에게는 정말 골칫덩어리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디스토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반짝거린다는 그거 자체가. 그렇죠. 그렇지만 허블 망원경은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망원경 자체를 그냥 아예 우주로 쏘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대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정말 완전히 다른 우주를 그때부터 관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우리가 낭만적으로 느끼는 그 별의 반짝거림, 그거는 지구 대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낭만까진 좋은데 그거는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요소다. 네네. 높은 산꼭대기에 망원경을 짓는 이유가 바로 대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허블은 아예 우주로 가버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주로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확실히 지상 망원경 자료와 우주 망원경 자료가 다른가요? 지상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을 이기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 망원경의 레졸루션 자체가 사실 파장에도 비례를 하고 그리고 집각 면적에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파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파장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없지만 접시 자체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ELT라고 그게 말 그대로 Extremely Large Telescope예요. 말 그대로 정말 쩌는 망원경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거의 완성이 되고 있고 아마 2030년 정도부터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냥 허블 망원경처럼 뭐 몇 미터 수준이 아니고 10미터 훌쩍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니까 지상 망원경들은 그런 식으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 망원경은 대기라는, 지구 대기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대기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거군요. 네네. 다른 박사님들은 우주 망원경을 좀 써보셨나요? 저는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자료를 썼는데 그 링크로 눌러서 우주 망원경으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확실히 이제 지상 망원경보다는 굉장히 분해능, 해상도가 굉장히 좋고 이 외부 은하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어두운 은하를 직접 검출을 해낸다든가 외부 은하에 있는 어떤 별 또는 성단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똘똘하게 잘 이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주는 감동이 있나요? 네. 우주에서 왔구나, 이 데이터가.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허블 프론티어 필드라는 거는 이제 거의 한 30억 년 전쯤에 있는 은하단들의 모습, 은하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찍은 어떤 자료인데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사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냐면 굉장히 너무나 다양한 은하들이 있어서 그 디스플레이로 띄워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서 다니다 보면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네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관측 자료 자체만 받게 되면 그냥 숫자밖에 없죠. 그래서 파장별로 숫자밖에 없고 사실 이걸 누가 바꿔도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믿어야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낭만적인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원본 관측 자료를 보게 되면은 낭만 있진 않은데 그거를 낭만 있게 만드는 작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거를 또 플러팅을 해서 결과물을 보게 되면 아 이래서 천문학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허블의 후계자로 지금 가장 핫한 망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인 것 같습니다. 이 망원경에 대해서 한번 써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블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만약에 서울에 반딧불을 놔요. 반짝반짝 빛나면 부산에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엄청나죠. 근데 제임스 웹은 우리가 달 표면에 꿀벌을 놓습니다. 꿀벌은 빛나지도 않죠. 근데 제임스 웹은 그걸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블보다 사실 여러 면에서 정말 뛰어난 망원경은 맞죠. 원반을 관측한다고 치면 원반의 모든 곳을 이렇게 픽셀 바이 픽셀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행성의 원반 말씀하셨죠? 네네네. 원반이 어떠한 화학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까운 곳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먼 곳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가능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제임스 웹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양계조차도 제임스 웹을 통해서 더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해준 정말 고마운 망원경이죠. 예, 저는 제임스 웹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블도 훌륭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퍼포먼스 낼 수 있는 이유가
크기 때문인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허블보다 한 2.5배 정도, 6.5m 정도의 큰 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요. 망원경은 크면 짱인 거죠. 크면 짱입니다. 네.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망원경이 과거를 볼 수 있는 타임머신이다. 네, 그래서 천문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빛도 아무리 빠른 빛의 속도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오는데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 같은 경우에도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 8분 2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태양이 사라져도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8분이 지나서야 안다. 8분 지난 후에야 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조차 진짜 약 4.2광년 빛의 속도로 이제 4년을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우리에게 그 빛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거리가 먼 걸 보면 더 과거의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젊은 이정환 박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최신의 박소영 박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도대체 과거를 얼만큼 갈 수 있는가? 먼 거리의 은하를 볼 수 있거나 얼마나 먼 과거를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빅뱅으로 우주가 처음 생겨나고 138억 년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제 최신 자료들로 이제 파악을 하면은 보통 빅뱅 직후에 한 뭐 1억 년에서 4억 년 정도 사이에 있는 은하들까지, 그런 초기 우주의 은하들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정말 다르겠네요, 모습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초기 우주의 어떤 은하들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는 이제 거기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더 멀리 있는, 더 과거에 있는 우주의 초기 우주의 은하 상태나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고, 별도 관측하고, 네, 그렇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관측으로 이제 울트라 딥필드라는 새로운 지식도 알게 됐고, 또는 우주의 팽창률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인류의 지식이 한 단계 또 새로 발전했듯이 제임스 웹을 이용한 지금 연구들이 한창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이 또 한 단계 어떻게 발전할지 참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문학에서 쓰이는 망원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오늘 못다 하신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다 우리는 별이 될 거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지 않았는데도 딱 맞춰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과학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박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